오늘 정가 이슈를 함께해 주실 5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준민 시사평론가, 민현주 전 국회의원, 장해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 전자결제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날아 들어왔는데 아침 이른 시각입니다. 우리하고 5시간,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실 때는요, 야당 오늘 원내대표 만나기도 했지만 10분 만에 고성 끝에 나왔거든요.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국회에서 새로운 개헌안을 합의해서 발의하지 않는다면 5월 24일이라는 기간이 남게 됐는데요. 5월 24일에 투표를 해서 어떻게 됐든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거,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한을 못 박은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로 하여금 지금 사실 국회에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다소 지지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발의를 하고 5월 24일이라는 마지노선이 설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개헌안에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새로운 개헌안을 내기 위해서라도 더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헌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발의를 한 다음에요, 줄줄이 청와대에서 설명이 올라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헌법이라 하고요. 여론조사도 꽤 좋거든요. 네. 혹시 함께 여론과 함께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절차상으로 보면 네. 국회 의결을 반드시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국회 의석 지형이나 또 지금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이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통과하지 않고는 국민투표에 붙일 방법이 없어서 국민들 여론의 지지가 아무리 높아도 그 개헌안은 통과되기가 어렵겠죠. 결국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개헌안이 그대로 통과되거나 혹은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이걸 노렸다기보다는 국회 논의를 촉진시켜서 이 지금 현 정부가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6월에 이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네.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입장문을 내서 나에게 생기는 이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현 대통령에 생기기는 유형의 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 개헌안이 분권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갖고 있던 권한을 일부는 국회, 또 일부는 지방정부에, 또 일부는 국민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개헌이어서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이어서 현재 대통령한테는 오히려 좀 불이익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 대통령 주도의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전국 주도권이 완전히 대통령한테 넘어갈 걸 우려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역사적 업적으로 남는 그런 그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말이죠. 글쎄요, 지금 아부다비에서 지금 전자결제까지 하면서 지금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굉장한 단호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건 대국민에 대한 그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단호한 그런 그 대통령의 그 뜻을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개헌 자체가 개헌이라는 어떤 그 본질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 그 전국이 갖고 있는 정치성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청와대와 그 야당 간의 어떤 그런 분투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움이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시간이 없던 상태에서 밀어붙인 격이다라는 게 야당의 입장인 반면에 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도 꿈쩍 않던 국회 자극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이 개헌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 개헌안이 내용이 좋고 나쁘고 국민으로부터 어떤 호평을 받는 것 상관없이 국회에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문제는 이 개헌안에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부각돼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토지공유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만일에 이 개헌안에 찬성을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 여론을 받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지 사실 야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통과가 안 될 것이지만 이렇게 큰 차원에서 내가 계층의 문제를 갖다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헌법안을 제출했다, 네. 제안했다라는 그 명분을 사기 위한 하나의 큰 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 딱 귀에 쏙쏙 들어올 네. 만한 거 몇 가지 던진 다음에 결과는 국회가 온전히 떠안아야 그렇죠. 되는 네. 그런 절묘한 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3당 원내대표가 만났고요. 수확이 없었습니다만 개헌 협상은 수레바퀴 돌아갑니다. 이제 돌입이 됐고요. 자, 아부다비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우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 대통령 모하메드 왕세제와 지난해 이 껄끄러웠던 논란은 어느 정도 접었는지요. 사저 초청까지 받는 사이가 됐다고 하던데요.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العلاقة اللي تربطنا علاقة مميزة وقوية ولكن هذه الزيارة ستدعم هذه متانة هذه العلاقة وستقويها إن شاء الله. 양국의 특사들이 오갔습니다만 왕세자님을 이렇게 직접 뵙고 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대통령 궁예에서 왕세자님이 외국 손님을 만난 게 몇 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분의 저를 이 새 대통령궁에서 맞아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기회가 되면 사막 체험, 베두인 문화 체험도 하고 싶다는 말로요. 접점을 찾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이쪽 모하메드 왕세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원전 수출 기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나요? 네. 지금 이제 원전 이름도 네. 바라카라고 해서 아랍어로 신이 내리신 축복이라고 네.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1호 수출 원전이죠. 네. 여기에 이렇게 문 대통령이 초청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네. 하나의 어떤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볼 수 있고 게다가 이 바라카라는 아랍어의 어떤 신이 내리신 축복이다라는 이 말까지 고려한다면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네. 이 원전에 큰 기대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문 대통령이 어떤 축복을 해준다라는 의미 정도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라고 봐야겠죠. 이 장혜찬 평론가님은 계속 우리나라 원전은 나쁜 원전이고 거기 원전은 착한 원전입니까? 그러시던데요, 말씀 중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네. 이 바라카 원전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하는 원전 현장에 가서 이제 축하하고 박수치고 이 UAE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원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경하고 단호한 태세로 비판하는 입장을 정부가 취하고 있고 심지어 관련 부처마저도 친환경 색채가 강한 분들로 부처의 수장들을 교체했습니다.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렇다면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에 있는 원전을 저렇게 정부 스스로 나서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외국으로 원전을 수출하고 그 수출한 원전들을 잘 보존하고 유지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UAE 방문해서 기존에 청와대가 UAE와의 어떤 갈등도 없었다는 입장에서 선회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잡음이 있었다고 갈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세제와의 어떤 긴 만남, 당초에는 15분 예상이었지만 1시간 가까이 독대를 하면서 관계를 잘 푼 점은 저는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 탈원전 정책은 계속해서 우리 국내 정치 그리고 외교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받아들여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숙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국민들 사이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순방이라는 게 저렇게 중요하죠. 만나면 저렇게 달라지니까 말이죠. 사저까지 지금 정확하게 본인은 사진을 SNS를 통해서요. 왕세제가 이런저런 거주지를 보이긴 했는데 제작진이 찾느냐고 좀 힘들었는데 몇 가지 추정되는 곳들을 잡았거든요. 네, 의원님. 이게 그 원전 문제는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네. 발생하는 일종의 정책의 일관성 문제인 것 같아요. MB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전의 이제 산업적 가치에 방점을 찍힌 정책을 펴왔고, 네.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안전성으로 이제 정책 전환을 했는데, 대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그 노후 원전 중단하고, 그다음에 신고리 오류코기도 공론화위원회에 붙이고 네. 이런 정책 전환이 있었는데,
이미 수출해서 건설이 되고 있는 원전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타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적으로 하고 있는 이 원전 정책의 그 탈원전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정권 교체가 맞물리면서 그리고 대내적 혹은 대외적 이 정책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는지는 지금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아니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하면서 어떻게든 기록에 남기면서요. 추년비도 찾고요. 그리고 공감 외교라고 하는 걸로 모스크 방문에 이어서 이 추년비에서 한국 대통령 최초로 눈높이를 맞추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까지 직접 시장을 가던데요. 네. 어떻게 보시던가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때마다 보이는 이제 모습들은 직접 뭔가 음식을 마련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쪽에 계시는 교민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는 행사들을 많이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극히 굉장히 전통적인 여성상 중심으로 된 행보를 보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네. 또 직접 내린 커피를 가져가셨다고 하는데요. 뭐 교민들의 입장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으실 텐데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숙 여사가 그 영부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좀 보폭을 넓혀서 네. 그 지역에서도 해당 여성으로서 또 현대 여성으로서 보일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면 어떨까? 그게 국위 선양이나 아니면 한국의 여성상에 대해서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세종학당 학생들 만나면서요. 어쨌든 담소를 하면서 방탄소년단 CD 선물하고 문 대통령과 보폭 맞춘 내조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게 봅니다. 또 특별히 아랍에미리트의 그 유명한 그 여성 지도자도 만나서 네. 그 여성 문제에 관해서도 그 상당한 그 논의들을 주고받았고 저런 정도면은 글쎄요 영부인으로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어떤 그 위치인데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여성연합 지금 방문하는 저 장면을 두고 예,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문 대통령의 지금 UAE에서의 순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추가로 공개되지 않은 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두인이라든지 그쪽 사막에서 워낙 시족 사회를 형성하고 유목 생활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같이 이야기거리를 찾으면서 두텁게 쌓아가고자 함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네. 일정 부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글쎄 뭐 그런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향후의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이유로 일정이 충분히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은 있고요. 다만 네. 그 이후에 어떤 행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공개가 되고 공식 일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